오늘은 오늘의 우리 그 오후 모임의 주제는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 우리 송영우 선생님 모시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영우 선생님은 이제 곧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디 저기 아프리카 땅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뭐 하러 가시는지 한번 예전에 한번 주보에 있긴 했었는데 한 번 더 들어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청년부 송영우입니다. 네, 지금 1, 2청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중간에 나왔는데,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밤 비행기로 그 말라위라는 나라에 갑니다. 옛날에 제가 주보에 글을 썼는데, 제가 미처 깜빡 잊고 그 제목을 안 써가지고 주보팀에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보팀에서 이제 그래서 딱 내용을 보시고 임의로 제목을 아프리카로 갑니다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그게 뭐 딱 맞는 표현은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영호 지사님 이번에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유라시아 어디 쪽에 갔다 왔다. 뭐 혹은 우리가 뭐 아니 그냥 뭐 아시아에 갔다 왔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사실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이제 유라시아 대륙 거의 크기만큼 남북 아메리카 거의 합친 것만큼 크기가 되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명확하지는 않은 표현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그 중부보다는 좀 아래쪽 이제 남부 내륙에 위치한 말라위라는 나라로 가고요. 뭐 저도 말라위라는 나라를 이 프로젝트 알기 전까지는 잘 몰랐고 그래서 뭐 그 말라위랑 인접한 나라 중에는 뭐 짐바브웨, 뭐 잠비아, 뭐 탄자니아, 근데 뭐 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뭐 요즘엔 구글맵에서도 검색하시면 한국어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말라위라고 검색하면은 지도의 위치는 나오고요. 제가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은 그 프로젝트 말라위라는 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팀에서 하는 일은 그 현지에서 그 보건과 그 의료 보건 쪽 사업을 하고 또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뭐 장학금 지급하는 그래서 현지인들의 그런 웰빙 그런 삶의 질을 좀 우리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의료 보건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일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러니까 흔히 뭐 해외 봉사를 간다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말 뭐 그 형광색 조끼 입고 이제 태극기 마크가 그려진 그런 형광색 조끼를 입고 뭐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정말 허름한 건물에서 칠판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거에서 막 이런 딱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하곤 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그렇게 사업하는 현장에서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아마 중간 매니저로 그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뭐 물품들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지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현지 인력들이 보통 그 업무를 수행하고요. 저는 가면 아마도 그 현지 인력들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이제 그 관리하는 중간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몇 학년입니까? 제가 이제 이번 학기로 그 대학 학부의 모든 정규 과정을 마쳤고요. 이제 졸업과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졸업식은 이제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졸업식은 참석은 못하지만 이제 뭐 백수가 되었다. 거기 무급입니까? 이제 무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급은 아닌데 봉급을 받느냐 그러면 그렇진 않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파견 명칭이 이게 봉사단원으로 파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4대 보험이 적용되진 않고요. 생활비와 주거비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저번에는 누군가 이제 후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뭐 그런 건 아니냐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지낼 때 대학생활 하면서 지낸 한 달 생활비보단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허덕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버님이 뭐 하십니까? 어떻게 생활비를 허덕이시고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취직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본인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어떤 대학원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건지.
정말 100%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닐 것 같긴 한데 그 일단 대학원 진학도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그런 그러니까 개발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이나 뭐 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좀 그쪽으로 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제가 합류하는 프로젝트가 사실 제가 자유전공으로 대학교를 처음에 입학해서 경제학을 선택할 당시에 그 프로젝트 매니저 하시는 교수님의 강연 영상을 우연하게 보게 되고 좀 경제학으로 이런 걸로 또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 저희 어떻게 보면 진로를 선택하게 된 큰 계기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좀 나중에 이런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내가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동안 또 그 대학생활 거치면서 잊고 있다가 뭐 전역한 이후에 또 어떻게 다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또 감사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저도 신기하고 감사하고요. 가서 사실 뭐 이전에 그 말라이를 거쳐간 선배들을 보면은 뭐 정말 그 이후에 그 경력을 가지고 뭐 유학을 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다른 그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아예 튼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뭐 이 1년 동안 이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1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이후에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무 이제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되게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가 쉽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단으로 이제 밟고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저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많이 경험하고 또 느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또 앞에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류 예정은 1년, 네. 1년 정도. 그게 연장할 수도 있고 뭐. 저의 상황과 저를 파견하는 재단의 상황이 맞으면은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1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1년 뒤에는 뭐 현재로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년 뒤에는 이제.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번에 청년부 모임 때 그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혹시 신학을 할 수도 있냐 그래서 그 가능성은 닫아두겠다.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네. 결혼은 언제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저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말라위에 결혼하러 가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말라위 처녀들을 그거는, 이렇게 좀 한국에서 안 되니까 그쪽까지 가서 이렇게. 제가 주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보건의 주로 사업이 이제 에이즈 쪽 사업이기 때문에 좀 거기서 찾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영웅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안전주의네요.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 영웅가 일청년부의 지금 유일한 남자인데. 유일한 남자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누구 지금 있습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하영이, 한철이 있던 재우, 네. 민혁이도 있고요. 네, 이제 사람으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영이나 이런 애들을. 근데 아까 그 식당에 갔더니 하영이가 이렇게 성수를 하려고 막 설거지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영이가 그래서 예지의 모든 지위를 받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영이가. 그래서 뭐 누나가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은 뭐 일청년부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훈에 이제 가게 되고 드럼은 이제 누가 하게 됐죠? 일단 당장 다음 주에 누가 드럼을 치냐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죠. 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드럼은. 그렇죠. 드럼이 없어서 뭐 네. 우리가 찬양을 하던 거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공교롭게 오늘 갑자기 우진이가 딱 와서 네, 근데 요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고무적인 것은 이제 지금 교회에서 두 분이 드럼 학원을 등록해서 레슨을 받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명 경렬이 형이고 네, 한 명은, 분은 네, 희영이. 희영이. 그래서 희영이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바로 투입이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어느 궤도에 올라오면은 이제 옛날 퍼거슨식 이제 로테이션으로 네, 컨디션 좋은 날에 이제 기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언뜻 생각하기에는 경렬이 좀 밀릴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같이 학원을 등록하면 아무래도 조금 배우는 속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세상을 모르는 거니까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영우는 혹시 뭐 가정에서 이렇게 할아버님도 아프신데 뭐 그런 데를 가냐, 뭐 그냥 여기서 취직하고 돈 벌자, 뭐 이렇게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말씀하셨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없으십니까? 좀 이렇게 본인의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말고 이렇게 주변 상황에 조금 이렇게 본인의 결정을 이렇게 조금 어렵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마음에 걸리는 거, 걱정되는 거.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야 매우 많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도 그렇고, 이제 뭐 청년부에서도 이제 그, 그 위에 라인들이 이제 남자가 저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남자 애들이 이제 뭐 하영이, 한철이, 재우, 민혁이 이런 애들이어서, 그러니까 좀 제가 원래는 나이가 이제 2청으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됐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유급을 시키자고 좀 더 남아가지고 아이들을 챙겨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2월까지만 2개월 동안은 잘 챙겨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걸리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었죠. 그 가정에서의 제가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또 청년부에서,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런 것들에 물론 이제 그 역할들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서의 그런 역할들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래서 그 지원을 결정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네, 뭐큰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 내면의 갈등은 있었지만 외적으로 큰 부딪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우가 그냥 안 가겠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냥 아버님 말씀을 듣고 간다고 하니까 그날 밤에 울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말씀이었어요. 어머니가. 주로 큰 결정은 어머님하고 결정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처음에 들어갈 무렵부터 젊을 때 오지에 나가가지고 좀 생활을 해봐야 된다,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아버님 일찍부터 찬성하셨군요. 그럼 일찍부터 그런 나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목요일까지는 뭐 이제 최종 남은 건 뭐 이렇게 주사도 맞고, 뭐 이렇게 주사는 다 맞았어요. 황열병 뭐 그런 네, 거 다 맞았습니다. 다 맞고, 그다음에 뭐 준비물 챙겨갈 것들, 싸고 뭐 모기장도 챙기고, 모기장 샀습니다. 모기장 챙기고, 홈키파 이런 것도 좀. 홈키파는 이제 거기가 정전이 잦아가지고 향을 피우거나 뿌리는 거 있는데, 뿌리는 걸로. 네. 뿌리는 거, 그런 거 좀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아까 에이즈 말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현지에 가서 좀 걱정되는 거 있으시면, 영우가 뭐 에이즈는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갑옷 같은 거 입고 하시고 이렇게. 일단 거기서 가장 큰 질병 이제 말라리아죠, 보통. 그러니까 모기로 인해서, 말라리아는 딱히 예방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말라리아 걸리면 모두가 막 죽는 상태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그 자기의 건강 상태와 면역력에 따라서 자기가 컨디션이 괜찮은 상태면은 그냥 잠깐 감기 지나가듯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무리를 하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게 말라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가는 팀에서도 작년에 이제 2명이 말라리아에 걸렸었는데, 그 2명 같은 시기에 걸렸는데, 한 명은 이제 거의 약을 빨리 먹어가지고 회복을 했는데, 한 명은 평소에 좀 체력이 약해 있던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에어 앰뷸런스로 이제 헬기가 와가지고 이제 남아공으로 후송을 해서 이제 거의 생사를 헤맨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이제 모기를 조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질병을 떠나서 이제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제가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한국인들이랑 숙소도 같이 쓰거든요. 같은 집에서 이제 같이 보내고 거의 24시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뭐 현지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뭐 거기에서도 한인 사회에서의 또 뭐 관계들,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만 가도 이렇게 이제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시골 가면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침대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넓은 볼
동쪽 끝으로 이렇게 실개천이 흘러가야 되는데 축사만 많아요. 그래서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제 시골 가면 좋은 거 딱 하나는 그나마 별이 있어요, 하늘에. 그 별 볼 때만 조금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예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아예 거기도 사람이 없대요. 다 이제 취업 뭐 이런 준비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신자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영호가 하여튼 어쨌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나라도 아니고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잘 이름도 모르는 데 가서 뭐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집은 현지인들보다 좀 좋긴 하겠지만 모기도 물릴 수 있고 또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좀 환자분들이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영호가 이제 이런 결정을 하는 거는 되게 훌륭하고 멋지고 하여튼 되게 이게 별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목사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거나 하여튼 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안 하고. 근데 어쨌거나 가는 거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건강하도록, 또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있다가 가서 틈틈이 좀 그 냄비 같은 거 좀 두드려가지고 드럼도 좀 열심히 연습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이제 네. 청년부를 위해서 또 이제 그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동안은 이제 모임이 잘 안 됐었는데 요즘 다시 이제 그 열심히 뭔가 해보자 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친구들 많이 챙겨주시고, 네, 뭐 먹을 것도 좀 가끔씩 사주시고 이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가 한이 많은 것 같아요. 못 얻어먹어가지고 이제 차마 자기가 있을 땐 얘기를 못하고 이제 자기는 안 먹으니까 남은 좀 잘해줘라. 자기 1년 뒤에 또 와서 얻어먹어야 되니까 뭐 미리 좀 이렇게 기름칠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다녀오시고 네, 무사히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혹시 지장로님 계십니까? 지장로님? 네, 지장로님 네, 잠깐만 인사하고 가시겠습니다. 지장님도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대충 아는데 뭐 하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잊을만 하면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때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또 어디 또 가신다고 하니까 한번 잠깐만 들어보고, 또 장로님도 뭐 하시는 거 있으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같이 시간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이게 뭐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에서 뭐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떠나시는 이유는 또 뭐 하시려고 떠나시는지 뭐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저번에 이제 그 병원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신 거, 그 정도 경과 보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체에 대해. 예, 갑자기 호출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나오면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할 건지 딱 정해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예, 먼저 그 다친 얘기 잠깐 해라 그랬는데, 몇몇 분과는 좀 나누긴 했는데, 혹시 주변에 어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40, 50대를 넘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짧게 그거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그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제 코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CT 촬영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그 수면으로 대장이랑 위 내시경을 이제 했는데, 하는 동안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는데 간호사가 와서 깨셨냐고 묻더라. 그래서 깼다고. 그리고 간호사는 갔고, 저는 이제 깼으니까 마지막 한 코스 남은 CT를 찍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옆방으로 가다가 중간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저도 이제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아마 제가 좀 어지럽다든지 이랬으면 이렇게 집었거나 주저앉았을 텐데, 저는 필름이 끊어진다는 걸, 술 먹고 끊어지는 걸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이미 벌써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턱이 다 나갔죠. 이가 한 8개 나갔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년 8개월째 지금 이제 치료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가 있고요. 힘들었던 건 이제 아파서 깨지고 수술하고 뭐 이런 게 아픈 게 아니었고, 2달 동안 이를 묶어놨었어요, 위아래. 근데 먹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다 괜찮았는데, 오로지
그 순간에 입을 벌리고 싶다. 근데 입을 못 벌리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정말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해서 이렇게 좀 회복이 됐고 그때 이제 그 입원해 있으면서 이게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러니까 꼭 대화는 아니더라도 입을 벌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건지 몰랐다가 그때 이제 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건강검진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노인들 많으면 이제 전도사가 돼서 말합니다. 꼭 혹시 뭐 어차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아야 되니까 수면을 했을 때는 꼭 깨셨어도 5분 10분씩 꼭 누웠다 일어나십시오. 근데 그걸 사실 이제 간호사가 얘기를 저한테 주지시켜 줬어야 되는데 아마 워낙 큰 대학병원에서 그런 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냥 좀 약간 좀 태만했다랄까요. 그런 어떤 사전에 교육을 안 시켰고 저도 또 과거에 그 한두 번 아니고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저도 또 방심했었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치료가 다 끝나가죠. 근데 제가 말하면서 굉장히 지금 어눌하고 어색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다행히 잘 아직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어른을 하고 뭐 엊그저께는 이제 치료가 끝났나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갈비를 어머니 모시고 가서 오래간만에 효도 좀 하려고 갈비집 가서 갈비 먹다가 모르고 하나 싶었는데 앞에 하나가 탁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또 이게 지금 작업을 하려고 어제도 치과 가서 고생 좀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좀 앞으로 우리 늘 일상 가운데 이제 와야 될 정기 검진 과정이니까 주의하시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주지시켜서 저와 같은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개인적인 그 제가 뭘 하는지 나눔 시간이 없어서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뭐 문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국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설계 대상은 반도체나 전자 공장의 클린룸이나 아니면은 병원에 요즘 이제 2차 감염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병원에 사고가 많았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의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아니면 백혈병, 격리병동, 무균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클린룸을 설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내려놓고 이제 가족과 함께 미국에 갔는데 한 7년, 8년 동안 이제 완전히 손을 놓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라 그랬는데 또 상황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여기서는 와서 좀 도와달라, 같이 좀 해달라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나와서 그 일을 돕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돕는 거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처음에는 엔지니어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엔지니어링 세일을 하잖아요. 그죠? 가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야 되는데 한 달 만나고 한 달 없어지고 한 달 만나면 그러면 일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저도 두려운 거예요. 만나서 얘기가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저를 찾으면 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객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안 만나려고 그러고 또 오래전에 만났던 고객들은 저한테 만나면은 저를 좋아해서 하는 말인데 야, 너 잃어버린 10년 어떻게 되찾을 거야? 자기랑 같이 계속 있었으면은 좋은 일들을 많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하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였죠. 예. 뭐 나타났다가 또 없어졌다 그래서 두려워서 고객들 많이가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저희 직원이 이제 가서 만나고 이제 만난 사람들의 윗사람이나 아니면 제가 어떤 신뢰를 좀 더 이렇게 심어줘야 될 장소만 직원들과 같이 가서 이제 만나주고 회의해주고 또 이제 짧게지만은 제가 이 일을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써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30년 같으면은 유학을 2번은 더 갔어야 되는데 이제 하도 이제 학문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저희는 다행히 그때 기술과 지금 기술의 그 기본이 큰 차이가 없어요. 워낙 이제 30년 전 저희나라 반도체 공장 처음 질 때 그 첨단 기술이 지금도 이제 지금은 반도체나 전자가 아니고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최근에 이제 동물 실험실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가 먹는 작은 식품 공장도 다 클린룸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천적인 기술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필요해서 써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하면은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은혜라는 생각이 들게 지난주도 2병원의 원장을 만나서 제가 이제 PT를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은혜 받는 거에 너무 좋다고. 근데 일의 성사는 둘째 치고 나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들었어요. 이제는 공부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술 제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관심 갖고 그런 기술을 좀 더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할 때 지금 이제 공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필요성을 느끼는구나 해서 좀 감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 다시 오면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는데 한국에 와서는 아마 이게 주기가 되게 빨라져요. 미국 같은 데서는 한 2달마다 아니면 어떤 데는 3개월마다 이렇게 그 수혈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3주 정도 만에. 그러니까 한 2~3달 동안에 몇 번씩 수혈을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여기 오는 것에 대해 좀 두려워해요. 또 생활적인 것도 물론 이제 자기의 모든 살림의 기초가 거기인데 여기 오면은 힘든 부분도 있죠, 그죠? 꼭 맨날 임시를 사는 것 같고 그런 생활적인 것도 있지만은 일단 이제 몸에 대한 건강이 여기 와서는 아마 그게 물인지 공기인지 음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그냥 오히려 그냥 내가 빨리 일 보고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좀 급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실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진짜 마음 깊이 저와 저희 가족을 이렇게 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늘 반가워해주고 그런 것들이 제가 늘 마음속 깊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올 적마다 내가 이렇게 빚을 많이 져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동님 아마 잘생겨서 그럴 거예요. 이게 제가 그 평창 올림픽 보는데 그 선수들이 똑같이 나와도 그냥 잘생기면 무조건 애들이 응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운동선수도 저러는구나 해서 원래 장로님이 못생겼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선은 얼굴은 훤칠하시고 하시니까 뭐 사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고 그러는 거죠. 뭐 네. 똑같이 해도 뭐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뭐 장로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고 사모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이렇게 이빨 8개면은 사실은 뭐 거의 반이 이렇게 나가신 거잖아요. 그거 치료 과정 겪으시고 하여튼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잘 하여튼 뭐 보내왔고 치료하시고 뭐 하나 지금 또 이빨 하나 또 치료하러 가시긴 하셔야 되지만 네 하여튼 잘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사모님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이 좀 안 맞나 싶기도 하고 저희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희가 좀 많이 흡입해가지고 조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깨끗해질 수 있다면 저희가 그냥 다 마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장로님도 하시는 일에 또 계속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둘의 모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